의정부에 거주 중인 6년차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는 여전히 너무 위험해서 매수를 추천을 계속 못해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4월 달 이후에 가격이 서울 많이 오르게 했는데 다른 지방도 올랐거든요. 그건 단순히 오세훈 이펙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약간 반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오면은 경기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무조건. 경기가 좋은 거죠. 아니, 경기가 좋은데 슈퍼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안 좋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자율을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페드에서 계속 이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제 생각엔 우리나라도 아마 내년에는 이자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러면 부동산은 좀 힘들어지거든요, 사실은요. 2019년에 우리도 조금씩 올렸어요. 그때 부동산 가격은 사실 그렇게 주춤했었어요. 제가 의정부 시장은 잘 모릅니다만은 저의 개인적인 그 조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자율 트렌드 같은 걸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만 이제 의정부 쪽에 GTX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 사고 싶으면 GTX 라인의 근처에 있는데 그 라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불안해서 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년 정도를 보면서 어차피 지금 막 살 건 아니니까 1년 정도를 부동산 가격을 계속 쇼핑을 하면서 아이 쇼핑하면서 어디를 살지 공부를 하시고 이자율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열 총리가 저는 올해는 안 올린다고 하는데 경기 이번에 예상보다 좋아서 4%까지 갈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며칠 전에. 경기가 정말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자율을 올릴 근거가 충분히 돼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 꽤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이자랑 같이 보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인플레하고는 좀 두 가지 면이 있네. 인플레 해지용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반면 인플레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오르면 부동산 가격에는 안 좋은 거고. 그런데 지금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우리가 집값이 하락될 때는 국제적인 요인, 뭐 리만 사태나 뭐 그런 때였지 사실상은 금리나 인플레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 같지 않다.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서 쓴 데이터가 KB 주택가격 지수거든요. 네.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서 분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이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은요. KB 지수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못 잡아요.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를 보면은 평균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쭉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KB 지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가요. 2008년 9년에 그 하락이 없었던 하락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그 호가 지수 인덱스의 문제점인데 전 세계적으로 호가라는 게 고점이 10억이라고 했으면은 떨어져서 뭐 한 7억까지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KB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 하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대체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지난달에 10억이었고요. 지금 7억에 거래가 됐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고 한 9억쯤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약간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가는 걸로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평화라고 하거든요. 스무딩. 그런 효과가 하나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항상 시차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변곡점을 제대로 못 찍어요. 예를 들어서 10억, 7억, 10억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얼마야 그러면 여기 10억이었다가 한 지금 8억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달 전화를 하면 지금 얼마야 그러면은 다시 10억으로 올라갔는데 제 생각엔 이건 이상하고요. 한 8억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터닝 포인트 자체를 항상 늦게 맞춰요. 그러니까 이 KB 지수는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가격 분석을 할 때 KB 지수 갖고 분석을 하는 경우에 전혀 잘못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 가격이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명박 정권이 300bps 낮췄다가 조금씩 올렸어요. 이자율 올라가는 거하고 가격 떨어지는 거하고 맞고요. 그 다음에 2019년 보더라도 그때 이자율 조금 올렸거든요. 그때 가격이 정체예요. 그것도 맞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집값하고 이자율은 뭐 주식시장과 다르게 제가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받을 것 같은데
특이한 기사라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는 좀 분석 자체가 좀 약간 좀. 그러면 KB 지수가 아닌 다른 지수가 정확도가 있는 건 뭡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지수. 그렇습니다. 결국 연구소 이름이 뭐죠? 저희 공유도시랩. 서울대 그러면 공유도시랩 거기가 정확합니까? 그렇죠. 저희 연구실 지수가 그나마 정확합니다. 한국 부동산원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럼 한국 부동산은 감정원 지수. 감정원 지수. 예. 서울시 전체 트렌드는 저희 연구실이랑 트렌드랑 비슷하게 가는데 그 지수 약간 한계인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연구원 지수는. 근데 아주 세밀한 단위의 지수를 못 만들어요. 지금 거기는 구별 지수도 못 만들고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저희는 구별하고 조금 있으면 저희가 동별 지수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오픈할 거예요. 네. 돈 내야 되나요? 그거 아니요, 다 공짜예요. 다 그냥 다 풀 거예요. 어디다 지금 약간 플랫폼 만들고 있어요. 웹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오픈 데이터 운동이어서 부동산 데이터 다 오픈하고 싶어서 그거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떨어질 텐데 궁금한 거거든요. 폭락이 과연 있을 것이냐. 근데 이자를 얼만큼 빨리 어느 정도 규모로 오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미국에서 1년 안에 한 150 BPS 정도 올렸거든요. 미국은 2019년 부동산 굉장히 꺾였었어요. 완전히 꺾였었고 만약에 1년 안에 100 BPS 정도 올리면은 상당히 꺾일 거예요. 상당히. 예. 그 시기가 언제예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기하고 이제 폭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진짜 올릴까에 대해서도 약간 좀 반신 많이 하고 제대로 올릴까도 반신 많이 해요, 사실은. 네. 아까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보시면서 이제 뭐 집을 매입할지를 고민하시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몇 프로 정도 떨어질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캡레이트라는 거예요. 일드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 캡레이트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기준금리예요. 금리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돼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 위험 자산이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연구들이 주로 되냐면은 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올랐을 때 일드는 얼만큼 오르느냐가 굉장히 큰 연구예요. 이게 금리가 1% 오르는데 일드도 1% 같이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건데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지금 1%에서 2%로 오르면 100bps 1%포인트 오른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 캠레이 수익률이 2%인데 100%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4%까지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2가 100% 오른 거니까 2에서 4는 100% 오르는 거니까 4%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부동산은 값이 50%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 100% 오를 때 수익률은 얼만큼 오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대충 보면 한 30에서 60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30%에서 60% 사이. 이자율 오르는 걸 못 따라간다. 그렇게 똑같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이자율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1%면은 부동산 수익률은 2% 되거든요. 이게 100 올라가서 이게 2% 되는데 얘가 이제 50% 정도 반응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오르는 게 2%가 3%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10억짜리 주택이 그러니까 1년 이자가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은 대개가 위에 분자는 홀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4년 동안 임대료를 못 올리잖아. 이건 홀드이기 때문에 분모가 바뀌어요. 분모가. 그러면 이게 2%일 때 집값이 10억이었는데 이게 3%가 된다고 하면은 2천만 원 그대로 있고요. 분모가 6억 6천이 돼요. 거의 30% 가까이 폭락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자율의 흐름에 대해서 이 부동산의 수익률이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100bps 1%포인트 오르면은 거의 20-30%씩 떨어져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2008년에 300bps 낮췄을 때 곧장 원상 회복한 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리만 사태 딱 터진 다음에 강남 집값 완전 폭락했거든요. 한 30% 정도. 300bps 딱 낮춰버리니까 가격이 곧 제자리 들어갔었어요, 그때. 근데 이자율은 굉장히 센서티브해요. 근데 이자율에 대해서 캡레이트가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시점마다 좀 달라요. 이자율이 오르는 게 앞으로 추세일 것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집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전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뭐냐면은 파월이 2019년에 2%까지 올렸거든요. 0.5가부터 굉장히 단순간에 올렸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안 좋으니까 그렇게 못 올렸었거든요. 미국보다 쌌었어요. 원래는 미국보다 비쌌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였어요. 되게 사실은. 웃겼어. 미국 금리가 더 높아. 더 높았어요, 그때.
근데 파월 제 생각엔 분명히 올리거든요. 이 사람 매파여서. 지금도 살살 얘기해요. 그죠? 그러다 네. 철회하고 네. 시장에 간을 간을 보는 보는 것 같아요. 거예요. 그리고 간, 이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전에 좀 예측 가능성을 그렇죠. 주려고 네.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 예견을 주더라고요. 예견. 전 그거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네,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미래에 대해서 사인을 주는 거니까. 그럼 사람들이 긴장하거든요. 네, 네. 제 생각 이 사람 내년에 한 1%까지 오르고 2년 후에 2%까지 오를 거예요.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계속 미국보다 금리가 싸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땐 진짜 큰 충격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딱 되면은 아마 사람들이 패닉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 2년 정도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매수인의 시장이 오겠죠. 매수인의 교수님, 시장. 근데 하나 이제 너무 네. 지금 주식 상담하는 것처럼 여쭤보는 것 같은데 부동산의 폭락 이후의 반등은 어떻게 찾아오나요? 반등.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약간 오르는 거. 그러니까 2014년하고 15년에 두 번에 걸쳐서 거래량이 한번 빵빵 터져요. 근데 그 거래량만큼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스물스물 오르기 시작하면서 올라가요. 주식도 이렇게 내리꽂힐 때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진정된 다음에 수평을 그리다가 제자리 가다가 뭔가 시장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방향을 위로 이제 틀어 올릴 때 주식을 사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럼 이 의정부에 지금 그 저기 질문 주신 분도 언제 사야 될까요?라고 보다도 장기 추세로 금리가 인상될 거는 추세로 보이니 시기는 잘 모르겠으나 그거로 인해서 떨어지는 걸 갖다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다지는 시점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다시 올리는 예. 시점에 사도 늦지 않는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예. 다시 거래- 올랐을 때 네, 거래량 터지는 시점이 와요. 이자율이 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언제 오르니까 얼마큼 폭이 되느냐. 그 다음부터 이제 부동산이 횡보를 할 텐데 횡보하다가 한번 거래량 빵 터지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근데 터졌다고 부동산이 갑자기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또. 예,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꼭 이렇게 맨 밑에 저점에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운이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방향을 틀어서 올리려고 할 때 예. 당분간 사지 말라는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자들은 가급적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지금은 여전히 너무 높아요 가격이. 예.